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탈리아 대 스페인 축구와 관련하여서 네이션스리그 준결승 일정으로 이태리 팀은 네덜란드와 폴란드 등을 제치고 난 다음에 파이널 스테이지로 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팀은 독일과 스위스, 우크라이나 조에서 1위를 차지를 하였으며 이태리 팀은 현 시점에 있어서 세계에서 최강의 팀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불가리아와 스위스 상대로 무승부에 그치면서 주춤을 하긴 하였지만 유로 20 우승팀이기도 하고 가장 길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로 이적을 한 돈나룸마가 나서게 되는 골키퍼 포지션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베테랑 선수들이 버티는 수비 라인도 안정적인 곳입니다. 지난 유로 우승 멤버 26명 중에서 22명을 소집을 하며 팀의 지속성 유지에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키에사와 베라르디, 인시네와 임모빌레 등의 공격진이 모두 출동을 하고 로카텔리, 펠레그리니, 바렐라의 중원도 막강합니다. 네이션스 일정이 모두 이태리에서 열리는 이 점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 팀은 유로 20 준결승에서 이태리에 패배를 한 리벤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월 월드컵 예선에서 스웨덴에 패배를 하는 등 주춤을 하였고 원정에서 경기에 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번에 소집 명단의 무게감이 떨어졌으며 공격진에는 헤라르드, 모레노, 모라타가 부상으로 빠졌고 트라오레도 컨디션의 난조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국대 중원의 핵으로 성장을 한 발렌시아의 솔레오와 바르샤의 페드리도 부상 중으로 로드리, 코케, 메리노의 중원과 더불어서 페란 토레스의 한방을 노리며 원정에 임합니다. 이선의 공격수인 다니 올모와 에데 핵 요렌테도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토트넘의 영건 브리안 힐이 이번에 일정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스페인이 확실하게 전력을 꾸리고 경기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 위주로 라인을 지키며 역습 한방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중원 위주의 난전이 예상이 되며 승리에 있어서는 이태리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홈에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상대방인 스페인은 제대로 스쿼드를 꾸리지 못하였고 바렐라와 로카텔리의 수비적 지원 속에서 펠레그리니가 임모빌레와 인시네, 베라르디를 충분히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팀은 맨시티의 스타 페란 토레스의 한방을 발휘해야 하는데 키엘리니와 보누치, 바스토니 등이 나서게 될 이태리의 빗장 수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선수권에 이어서 네이션스리그 재패까지 노리는 이탈리아는 베스트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축구에 있어서 안방에서 펼쳐지는 승부라는 점에서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상당한 곳으로 조직력에 있어서 초점을 맞춘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 팀은 알바로 모라타가 빠진 공격진의 구성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며 페란 토레스가 중심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선의 지원도 명확하진 않은 편입니다. 조직력은 여전히 상당하지만 실질적인 힘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선수권에선 승부차기 혈투 끝에 이탈리아가 승리를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홈 2점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좀 더 탄탄한 전력을 꾸린 점에 높은 점수를 줄 만합니다. 스페인 팀이 결정력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스페인의 전력이 이탈리아에 쉽게 밀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접전의 양상도 어느 정도는 그려볼 만한 경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탈리아가 주도권을 쥐어도 압도적 흐름까지 예상을 하기는 어렵고 이 점에 있어서는 꼭 참고를 해주셔야지만 팀을 선택을 해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팀은 지난달 리투아니아를 5대0으로 완파를 하고 난 다음에 A매치 37경기 중에서 무패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또 다시 갱신을 한 곳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에 있어서 유로 2020 우승을 한 이후에도 무패를 이어가면서 최강자의 면모를 굳혔으며 이번에 준결승전을 앞두고 돈나룸마 선수부터 시작을 하여서 조르지뉴, 베라티, 보누치, 키엘리니, 키에사, 인시네, 베라르디 등의 핵심의 선수들이 대거 소집이 되었습니다. 부상 낙마자도 많은 곳으로 임모빌레, 벨로티, 셋시, 페시나, 라짜리, 만치니, 톨로비 등이 빠졌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은 최근에 A매치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으로 시몬과 데헤아, 아스필리쿠에타, 부츠케츠, 페란 토레스 등 핵심적인 선수들이 승선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17세 신예 미드필더 가비, 비아레알 18세 공격수 피노, 토트넘 신성 1위 뽑힌 게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요렌테, 알칸타라, 모라타, 가야, 알바, 페드리가 부상으로 제외가 됐다는 점, 특히나 중원의 페드리의 이탈은 아쉬운 점입니다.
최근의 6경기 상대 전적은 2승 2무 2패로 팽팽한 곳으로 득실은 스페인이 7득점 5실점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인 올해 7월 유로에서는 1대1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서 이탈리아가 웃었으며 이번 대결의 핵심은 부상으로 인한 전력의 손실입니다. 이탈리아 팀은 특히나 앞선의 스페인은 전방위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벨기에 대 프랑스 축구와 관련하여서 벨기에 팀은 잉글랜드와 덴마크 등을 제치고 난 다음에 준결승에 오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팀은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스웨덴이 속해 있던 조에서 1위를 기록을 하였으며 벨기에는 피파 랭킹 1위인 팀으로 이번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로20 우승팀인 이태리에 석패를 하면서 8강에서 탈락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열리게 되는 월드컵 예선 3번의 경기를 모두 승리를 하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음을 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리에 최고의 선수에서 챔스 우승팀인 첼시로 돌아간 루카쿠와 더불어서 맨시티의 데브라이너가 건강하게 소집이 되었고 바나켄과 케텔라에르 등 자국의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들에 있어서 대표팀으로 왔습니다. 틸레만스와 비첼 아자르와 트로사르 카라스코 등도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 팀인데 이곳은 2018년 월드컵 우승팀이지만 지난 유로20에서는 스위스에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경기를 한 이후에 대표팀 내분설까지 나오는 등에 있어서 시끄러웠기 때문에 네이션스리그 우승으로 잡음을 지우려 합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도 고전을 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마지막 일정이었던 핀란드를 잡고 숨을 돌린 상태입니다. 벨기에 프랑스에 있어서 벤제마와 그리즈만 등 라리가 최고의 공격진과 함께 프랑스의 현재이자 미래인 음바페가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포그바, 라비오, 베레타우트, 캉테가 부상으로 빠진 중원을 지킵니다. 바란과 우파메카노, 킴펜베 등 월드클래스 센터백들도 모두 소집이 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상대방의 수비진을 넘어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선제골 허용에 대한 부담이 무척이나 큽니다. 공격적으로만 나서기는 어렵고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승대에 있어서는 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팀은 은바페와 레버쿠젠의 디아비 등 빠르고 돌파가 좋은 선수들이 상대의 측면에 두들기려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매니의 파스타뉴가 버티고 있는 벨기에 측면의 수비는 버틸 힘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캉테의 결장으로 인해서 데브라이너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중원을 두텁게 사야 합니다. 다음으로 벨기에의 최대의 약점은 골문입니다. 수티와의 은폐와 미놀레의 부상으로 인해서 줄어든 골문을 세스와 카스틸스가 채우는 것으로 비첼과 카라스코, 데브루잉, 루카쿠, 메르텐스 등의 주력의 상당수가 빠진 스쿼드의 무게감도 100% 전력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벨기에 프랑스 축구에 있어서 프랑스도 캉테와 톨리소, 지루가 빠지기는 하였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충분하게 빈자리를 메워줄 만한 수준의 공백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지만 네이션스리그 우승을 다투는 이번의 승부에서는 집중력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기존의 전력에 비해서 무게감이 상당히 줄어든 벨기에라는 점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기존의 힘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결정력과 조직력 등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프랑스가 주도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힘의 우위를 정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벨기에를 압도하는 흐름까지 만들지는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최근까지의 경기력을 되짚어보게 된다면 격차는 한 골 내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벨기에 팀은 2조에서 1위로 승패승승승 지난번의 공식전 3연승으로 팀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린 곳입니다. 지난번에 9월 월드컵 예선 명단에서 스쿼드 변화가 거의 없는 곳으로 조직력을 높여서 상대를 압박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 팀에 있어서 장점은 공격의 성과가 좋다는 점으로 워낙에 1선과 2선의 라인의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의 기량만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풀 수 있습니다. 루카쿠가 등지는 플레이로 상대 수비와 맞대결에서 우위를 잡기도 합니다. 벨기에 프랑스에 있어서 그 사이의 공간을 측면의 조합이 파고들어서 찬스를 잡게 될 것이며 이 선수들의 실력이 경기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1에서 2득점에 있어서는 평이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팀은 수비 부담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 곳으로 앞선 이번의 경기에서 모두 클린시트를 거둬버린 곳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전력의 열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수비진의 기량에 있어서도 큰 의심은 가지 않습니다. 결장자는 따로 없고 다음으로 프랑스 팀인데 3조에서 1위로 무무무승 지난번의 유로 2020 본선과 월드컵 예선을 포함을 하여서 공식전 6경기에서 1승 5무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흐름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선수단 위닝 멘탈리티에도 문제가 큰 곳입니다. 공격의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곳으로 은바페 선수는
대표팀에서 저조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나머지 차원들의 파괴력 또한 아쉬운 곳입니다. 그나마 벤제마 선수가 다시 소집을 하여서 급한 불을 끄려고 하는 상황인데 동료들과 브라 등 공격진에 제대로 녹아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장자는 만단다 앙글레 주마 무키엘레르마 코망 벨기에 프랑스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의를 주시게 되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